자, 오늘 함께 해주실 금사빠 팀 오빠 두 분. 아까 너무 재밌었어요. 자,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오빠라고 불리고 싶은 아저씨 재무 전문가 김소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아빠 윤세영입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주 동안 동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질문들을 모아서 한번 소개를 해봐야 될 텐데 우리 금사빠 팀이 또 속 시원한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걸 기대해 보면서 두 분 다 Are you ready? 네. 준비됐습니다. 자, 1928님이 당황했어. 1928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금 바꿔야 하나라는 내용으로 방송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침 연금 저축보험이 있어서 더 유심히 들었는데 알려주신 대로 연금 저축 펀드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막막합니다.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저 생방송 시간상에 아마 연금저축 펀드로 전환하는 세부 내용은 저희가 생략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쉽습니다.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다면 이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의 보험 증권을 갖고 아무 증권사에 내방하셔서 연금저축 펀드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돼요. 또는 스마트폰에서 증권사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역시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환할 경우에는 이게 용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처음 해보신다면 증권사로 내방하시는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보험에서 펀드로 바뀌는 건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까? 네,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는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보험 이 세 가지는 서로 호환이 되는데요. 내가 원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연금저축 보험을 갖고 증권사에 있는 연금저축 펀드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연금저축 보험이니까 해지 환급금이 있어요. 요게 연금저축 펀드의 적립액으로 그대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한 분 더 보겠습니다. 3673님. 보험료 납입이 끝난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자녀가 커서 사망보장이 필요 없으면 연금 전환을 하세요 라고 권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저한테 더 유리할까요? 네. 상담할 때 자주 듣는 질문이긴 한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년 납 등의 장기납 종신보험은 저축이나 연금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년 납 기준 최소 30%의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연금으로 전환할 때는 내가 그동안 낸 보험료 기준으로 연금을 전환하는 게 아니라 30% 이상 사업비를 뗀 나머지 환급금으로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으로서의 효용성이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비과세 부분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비과세 부분은 어차피 모든 보험은 10년이 지나면 15.4%의 이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으시든 해지하시든 비과세 혜택은 보실 수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해지했을 때 원금이 안 된다면 사실은 비과세는 의미가 없겠죠. 비과세라는 건 내가 그동안 받았던 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15.4%를 공제하는 거니까요. 네. 지금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사망보장이 필요 없는 상태라면 차라리 이걸 해지한 다음에 일시납 연금이나 이런 상품을 활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문가분들이 팁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A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A라는 걸 왼쪽에다 두는 게 유리할까요? 오른쪽에다 두는 게 유리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을 때 김소연 전문가나 윤성혁 전문가가 이 A라는 상품 왼쪽에다 두는 게 유리합니다. 혹은 오른쪽에다 두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때 설명을 가만히 듣고 계시면서 이해가 확실히 가신다면 오케이, 좋아요. 근데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순간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차근차근히 증권을 꺼내두고 혹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가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증권에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시면서 계산을 해보시면서 전문가를 옆에 앉혀놓고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을 들어보시면 어떤 걸 내가 선택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잠깐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확실하게 받아보시라고 저희가 늘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을 해결해 주실 건지 오늘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도 정말 많이 들어오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음. 요즘 대체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는지 수많은 광고 전화가 많이 걸려오죠. 뭐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 아니면 뭐 뜨는 주식 종목을 찍어준다, 아니면 자녀들 뭐 특급 교육 방법이 있다 등등. 저도 수많은 광고 전화를 받는데요. 이 중 저희 전문가들이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광고 전화는 아무래도 보험에 관련된 전화들이겠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해결 고민은 바로 빠밤. 전화로 걸려오는 보험 광고 전화들 정말 가입해도 되는 건가요? 입니다. 맞아요. 저도 진짜 그런 전화 많이 받거든요. 웬만하면은 그냥 끊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워낙에 끈질기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듣다 보면은 이런 보험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나중에 꼭 윤석열 전문가랑 김세훈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이런 싶은 거 그런 것도 있거든요. 동키 분들도 이런 보험 마케팅 전화들 많이 받으실 것 같고 또 듣다 보면은 괜찮네 싶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진짜 좋은 보험인지 아닌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요. 어. 오늘 말씀드린 보험 마케팅 전화는 전체 보험 광고들이 모두 이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전화로 걸려오는 보험 광고 전화 중에도 간혹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에 꼭 유의하셔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절대로 전화로 가입하는 전체 보험 상품들이 뭐 좋다 안 좋다 이걸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전화로 걸려온 보험 광고를 듣고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때마침 가입한 지 한 달 만에 수술을 하게 돼서 약도 복용하시게 돼서 크게 도움을 받으신 사례도 있어요. 이처럼 전화로 걸려오는 보험 광고 상품이라고 해서 모두 좋거나 아니면 좋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 동키 여러분은 그런 오해 안 하실 겁니다. 그렇죠?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화로 가입하는 보험 죄다 안 좋대 아니면 전화로 가입을 해야 된대 이렇게 판단을 하시라는 거 아니니까 동키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보험 광고 전화가 왔을 때 이런 내용들은 꼭 유의해서 들어야 된다 또는 숨어있는 단점들 어떤 게 있다 뭐 이런 걸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화로 걸려오는 보험 광고 전화 가입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그럼 쉬운 내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보험 광고 전화를 받다 보면 공통적으로 많이 듣게 되는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 이 상품 이번 달까지만 판매되고 없어지니까 이거 빨리 가입하세요. 주디 이거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매진 임박.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서둘러서 나 필요 없는 것 같아도 매진 임박이니까 빨리 뭔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겠죠? 네, 뭐 짐작하신 것처럼 대부분 아닙니다. 네, 흔히 마케팅 기법 중에 그 절판 마케팅 기법이라고 해서 뭐 보험뿐 아니라 어느 상품에서도 좀 쉽게 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홈쇼핑을 보다 보면 막 타이머가 돌아가면서 뭐 10분 안에 구매하지 않으면 다시 이 상품을 이 좋은 가격에 살 수 없다는 멘트가 막 쉬지 않고 나오죠. 그러나 보험회사의 경험 생명표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실손의 세대가 바뀌는 등의 변화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므로 대부분 이번 달이 지나면 이 상품은 없어져요 라는 멘트는 과장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또 그 상품이 이번 달에 없어진다는 상품이 진짜 이번 달에 없어지는지 아닌지는 의외로 쉽게 파악될 때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해당 보험 상품 이름을 검색해 보거나 보험회사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봐도 알 수가 있죠. 보험회사 콜센터에 물어봐도 돼요? 괜히 거기 전화했다가 가입하세요 고객님 막 이렇게 부담 주면 어떡해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들과 보험 판매 직원과는 이게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가입에 대한 부담을 콜센터에서 주지는 않죠. 물론 확답을 피하면서 뭐 담당 직원을 연결해주겠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진짜 해당 상품이 이번 달까지만 판매되고 종료된다면 그렇다라고 확인을 해주겠죠. 그렇군요. 대부분 이번 달까지만 판매하고 끝나니까 서둘러 가입해라라는 멘트는 과장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 또 비슷한 멘트가 있나요? 조심해야 될 거? 네, 비슷한 내용으로 이런 멘트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 보험은 뭐 땡땡 카드 고객님들, 땡땡 백화점 우수 고객님들, 뭐 땡땡 서비스를 이용해주는 회원들만 특별히 가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라는 식의 멘트죠. 대박! 저 홈쇼핑에서 진짜 많이 와요. 홈쇼핑 우수 고객이래요, 저. 며칠 전에도 걸려왔어요, 저.
아니 그럼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거예요? 저 우수 고객 아닌 거예요? 뭐 주디는 우수 고객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역시나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카드나 백화점, 서비스 등을 가입하거나 사용하실 때 광고 마케팅용 개인정보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이 루트를 통해서 성함과 연락처를 받아 전화를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다고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보험 상품을 따로 개발해서 정말 VIP처럼 보험회사에서 연락하는 건 아닐 확률이 높죠. 아, 그렇구나.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니까 아까 첫 번째 멘트랑 엮어서 뭐 땡땡 카드, 땡땡 홈쇼핑 우수 고객님들께 이번 달에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이렇게 또 연결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멘트들은 일단은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하면 안 되는 보험 마케팅 전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다소 신중하게 듣고 판단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갱신형 보험 상품에 대한 내용들이죠. 갱신형 보험이라면 우리 돈키호테에서도 자주 다뤄드렸던 상품이죠. 보험료를 언제까지 납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장받는 기간 내내, 그러니까 100세 만기라면 100살까지 내내 납입을 해야 되는, 갱신 때마다 보험료도 쑥쑥 올라가는 그런 보험들이잖아요. 최소한 우리 돈키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주디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쉽게도 전화로 갱신형 보험을 우리 주디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하죠. 무려 암 진단금 6천만 원을 3만 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되고요. 20년 동안 보험료가 한 푼도 오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 답이 있는 거죠. 이 상품은 20년 갱신 상품이라는 걸 저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 딱 들으면 우와 20년 동안 3만 원만 내면 돼?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싸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잘 들어보면 거짓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20년 후에 20년치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올라간다는 점과 그게 한 번만 갱신되는 것도 아니라 20년마다 매번 올라가기 때문에 보장받는 기간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부가 설명이 없을 뿐이죠. 그래서 간혹 저희를 만나서 보장 분석을 받기 전까지는 이런 상품을 비갱신형 상품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잘못하는 것도 설계사의 잘못이지만 설명을 안 하는 것도 설계사 잘못 아닌가요? 예, 이따가 또 나올 텐데 설명을 아주 빠르게 합니다. 아하. 오케이. 이따 얘기 듣죠. 자, 그럼 그래도 가입한 다음에 보험 증권 같은 서류를 받아 보면 갱신형이라는 거를 사실 아예 모르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당연히 이거 보험 증권에 보면 뭐 갱이라든지 갱신형 이런 말들이 분명히 써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듯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한 다음에 본인의 보험 증권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요즘은 많은 보험사들이 종이로 된 보험 증권이 아니라 전자 방식의 보험 증권, 즉 문자나 톡을 통해서 보험 증권을 발송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걸 제대로 읽어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계약할 때도 그냥 써 있는 글자 그대로 그 위에다가 쓰도록 하니까 내가 뭐라고 쓰고 있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하도 여기저기서 문자나 톡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냥 쓱 넘겨버릴 것도 같고요. 또 보험증권이 왔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 이런 보험 광고 전화에서는 갱신형 상품을 추천해 줄 때가 많은 것 같거든요. 맞나요? 네, 역시 예리하신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화로 걸려오는 보험 광고뿐 아니라 TV 광고로 나오는 보험 상품에서도 갱신형 보험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보장받는 보험금에 비해 당장 소비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저렴하게 좀 보여줘야 가입을 좀 쉽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갱신형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뭐 몇 년 동안 한 푼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같은 멘트를 듣게 되면은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갱신형 상품인지 차후 얼마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지는 알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듣지 않았다면 얼마나 또 많이 헷갈리셨을까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거나 아주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앞서 3부에서는 전화로 걸려오는 보험 마케팅 상품은 물론 장점도 있지만
혹시라도 주의할 점은 없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특히 보험 광고 전화에서 갱신형 상품을 권유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까요, 전문가님들? 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유병자 간편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에 이 얘기 자주 하죠. 유병자 간편보험.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병원 치료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 가능한 보험 상품 맞죠? 네, 맞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보험이니까 간략하게만 짚어드리자면요. 이미 약을 복용하셨거나 복용 중 또는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서 일반 보험에서는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이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바로 유병자 간편보험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예전에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질병이나 상해가 없고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을 받은 적이 없고 5년 이내 암, 뇌, 심장 질환 같은 중대한 질병이 없는 즉 325 상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좀 세분화돼서 3일보험, 333보험, 355보험 등등 언제 치료받았고 치료 내용이 무엇인지 입원만 했는지 아니면 수술도 같이 했는지에 따라서 본인 상황에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죠. 예전에 내 보험 바꿔야 하나라는 주제로 방송해 주셨을 때 상세하게 다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유병자 간편보험이 출시된 직후에는 325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310, 뭐 355, 뭐 정말 다양하게 변화가 됐다. 근데 전화로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유병자 간편보험에 어떤 내용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청취자님들께서 뭐 이게 뭔 소리야?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보험 광고 전화를 받고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들으시는 소비자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뭔가 숫자가 엄청 나오는데 머릿속에 남는 거는 나같이 아픈 사람도 약을 먹고 있는 사람도 가입이 되는 좋은 보험인가 보다 라는 내용이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말씀드린 대로 언제 아팠고 뭐 언제 수술이나 입원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예외 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본인 상황에 딱 맞는 유병자 간편보험이 따로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를 한 마케터가 근무하는 보험회사에는 마침 본인 상황에 딱 맞는 상품이 없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당뇨약만 복용하고 있는데 5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 355 조건이 나한테 맞는데 이 전화를 주신 판매자가 근무하는 보험회사에는 355 보험 상품이 없다면요. 335밖에 없다면. 그러면 판매자분이 이게 아쉽게도 제가 판매하는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 상품이 고객님께 더 유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안 하죠. 아니, 뭐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안 하죠. 대부분이 아니면 그냥 335 보험을 권장을 할까요? 양심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막 설명을 했는데 그거 좋네요. 아픈데도 가입이 가능해요. 나는 못하는 줄 알았지. 이러고 이제 가입을 하실 것 같아.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러고 되게 이렇게 호감형으로 잘 말씀을 해주셔. 그럼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좋고. 근데 그런 분이 근데 저희랑은 안 맞을 것 같네요. 다른 회사로 전화 이렇게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장을 더 많게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가입을 하게 될 확률이 있겠죠. 그러면 억울하게 보장은 더 적고 보험료는 훨씬 더 많이 내면서 가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마치 비유하자면 내가 혈압이 있다고 약국에서 아무 고혈압 약이나 랜덤하게 좀 선택해서 먹는 거랑 좀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거 처방받아야 돼서 약국에서 못 사 먹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 보험은 장기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만약에 한 달에 2만 원을 더 비싸게 내고 가입을 했다면 이게 20년 납 기준 480만 원을 억울하게 더 납입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렇죠. 이게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럼요. 따라서 내가 병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침 전화로 좋은 보험을 추천받아 고맙게도 가입을 한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는 더 좋은 상품, 더 저렴하고 보장이 많이 들어가는 유병자 간편보험은 없는지 꼭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예 유병자 간편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보험회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역시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간혹 내가 어디 아프다, 뭐 약을 먹고 있다
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예 유병자 간편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을 추천해 줄 때도 있습니다. 뭐 해당 보험회사에 간편보험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턱없이 비싸게 산출돼서 상품 경쟁력이 떨어질 때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시죠. 고객님처럼 연세가 있으시면 빙판길에서 넘어지셔서 골절이 되거나 수술을 하시거나 입원을 하실 일이 많죠. 그럴 때 모두 보장되는 보험이 있는데 고객님처럼 약을 드시더라도 가입이 되고 보험료도 2만 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시면 그렇게 따진다고?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린 대로 총 납입하는 보험료와 받게 될 보험금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쉽게 말씀드려서 매달 2만 원의 보험인데 골절되거나 다쳐서 수술하게 되면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게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러면은 2년에 한 번씩 뼈가 부서지거나 따라서 수술을 해야 본전을 뽑는다는 계산이 나오겠죠. 만약에 그럴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저축을 했다가 진짜 다치게 될 경우에 그 돈을 치료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결과가 산출되겠죠. 네. 아니 그리고 이건 좀 그렇죠. 2년에 한 번씩 뼈가 부러지거나 다쳐야 된다라는 거는 이건 너무 그쵸? 내가 다쳐야 돼라는 거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그 상담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보험은 이렇게 싸고 잘 가입해 놓으신 다음에 보험금을 받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 보험은 가입을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 두 분이 팁을 몇 주째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그래 보험은 저렇게 가입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는 왜 그렇게 안 가입했지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 그러면 전문가에게 콜하십시오. 도와드릴게요. 네. 나한테 맞는 유병자 간편보험이 뭔지 잘 모르겠다. 직접 찾기 힘들 것 같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된 것 같다 싶은 예감이 조금이라도 든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길은 잘못 갔어도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면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한 번 잘못 갔다고 쭉 가죠? 그러면 이거는 되돌아오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2호선 지하철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다시 올 거야 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한 바퀴 도실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다시 거꾸로 타시면 돼요. 그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 요청하시면 되고요. 샵 0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또 어떤 내용을 유의해야 됩니까, 전문가님? 네, 지금부터는 이미 전화로 보험 가입을 했는데 잘못 가입한 것 같을 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돌아와야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돌아오셔야죠. 바꿔 타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얘기다. 이런 분들 평소에 저희 돈키호테 방송 열심히 들으셨다면 될 텐데 사실 이런 분들은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지할까요? 유지도 아니면 해지도 아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철회와 품질 보증 해지라는 방법이죠. 먼저 철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보험 계약을 했으나 일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본인이 처음 냈던 보험료도 돌려주고 보험 계약을 취소해주는 제도입니다. 뭐 가입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 기간이죠. 쭈디도 철회 제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물회 제도. 그렇지. 그런데 철회 가능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혹시 아시나요? 3일? 너무 짧은가요? 네. 3일. 너무 야박한데요, 3일이면. 그래요? 어느 정도예요? 네, 철회는 보험 계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중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날로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한 지 29일이 지났는데 오늘에서야 보험 증권을 받았다면 철회 기간은 30일인 내일까지가 아니라 보험 증권을 받은 오늘부터 15일이 다시 늘어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예외 적용이 있는데요. 가입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처럼 전화로 체결한 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일로부터 45일까지로 더 여유롭게 철회 기간을 적용해 줍니다. 이럴 때는 아무래도 보험 가입 내용을 소비자들이 파악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까지 철회가 가능하지만 65세 이상이시거나 또 전화로 가입하는 보험은 45일까지가 철회 가능 기간이다. 그러면 이미 가입한 지 45일이 지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방법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품질 보증 해지 기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품질 보증 해지란 보험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또는 청약서에 직접 자필 서명이라는
이 세 가지 원칙에 위배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도 철회처럼 이미 납입했던 보험료는 모두 돌려받을 수 있죠. 다만 이 품질 보증 해지 때는 철회와는 달리 판매자에게 페널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회처럼 신청한다고 모두 다 승인되는 건 아니에요. 아, 승인이 그럼 거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가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했던 자필 서명을 내가 안 했거나 아니면 중대한 내용을 내가 설명 듣지 못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필요한 거죠. 입증이 안 된다면 해약을 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뭐 대부분 이런 제도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이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정말 보험을 잘못 가입했다는 생각이 들면 이런 제도도 한번 이용해 보실 필요 있겠죠. 네. 철회라는 거 신청하면 바로 처리가 되지만 품질 보증 해지는 말씀 주신 것처럼 세 가지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걸 가입자가 문제 제기한 뒤에 그 사실이 입증되어야 승인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화로 걸려오는 보험 마케팅 전화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 어떤 내용에 유의를 해야 되는지 동키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오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네, 김치를 담그는 방법이나 자동차 운전하는 방법 이런 걸 전화상으로만 설명을 해야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렵고 내용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보험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주의사항이 많은 상품이죠. 단지 쉬운 방법보다는 안전하고 꼼꼼하게 알아보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네, 둘째. 내 연령, 성별, 직업, 치료 이력에 딱 맞는 보험은 대한민국에 단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도움 요청하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열심히 찾아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재무고민 상담소 김수용 전문가, 윤성혁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